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나라는 이제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해외로 가게 되는데요. 멕시코의 농부로 이민을 가면은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광고에 현혹돼서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멕시코에 도착해서는 에네킹 농장에서의 농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농장의 노동 자체가 굉장히 억세고 태양빛이 뜨겁고 하는 어려운 환경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채무 노예와 같은, 그러니까 돈이 계속 벌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노예와 같은 노동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노동을 계속 하게 됩니다. 보통 노동계약이 4년 정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1909년 정도 되면 채무노예 계약이 이제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10년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가 국권을 뺏긴 그 사건에 있어서 돌아올 조국이 없어지는 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멕시코의 내전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멕시코에서의 생활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그 와중에 쿠바가 독립 이후에 사탕수수 농업이 부흥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이제 삶을 찾아서 쿠바로 이주를 하게 된 것이죠. 이분들이 독립운동을 하게 된 데는 사실 안창호 선생님이 역할이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했던 대한인국민회를 중심으로 해서 멕시코와 쿠바 한인들의 힘든 생활을 알고 꾸준히 교류를 하고자 노력을 하였고, 1917년에서 18년에는 안창호 선생님 직접 멕시코에 가셔서 한인을 모으고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며 독립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3.1운동, 특히 3.1운동이 있고 난 이후에는 독립 자금을 보내는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꾸준히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올해가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기념되는 해로서 가장 먼 곳에서 독립운동을 지원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좀 담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그 먼 곳에서 본인들의 힘든 생활 속에서도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것, 이것 자체도 또한 주목할 지점이고,